절대 탈출 불가. 악마의 섬에서 사라진 3명의 죄수. 그들은 살아있는가? 샌프란시스코만. 차가운 조류가 소용돌이치는 섬. 이곳은 한때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요새 알카트라즈였습니다. 29년 동안 이 섬은 절대 탈출 불가의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것은 수백 명의 경비병이 아니었습니다. 3km 넘어 자유의 도시에서 풍겨오는 희망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그 희망을 짓밟는 태평양의 얼음장 같은 물결. 바로 절망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1962년 6월 11일 밤, 이 난공불락의 신화에 도전한 3남자가 있었습니다. 지능적인 계획가 프랭크 모리스, 그리고 용감무쌍한 형제 존과 클래런스 앵글린. 그들이 다음날 아침, 침대에 남긴 것은 잠든 자신들을 완벽하게 흉내낸 정교한 모형 머리뿐이었습니다. 새 죄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대담한 탈출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악마의 섬을 벗어나 자유를 쟁취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만조 속에서 역사의 그림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기적 같았던, 혹은 비극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밤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알카트라즈는 범죄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이곳에 수감된 순간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은 끊어진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리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IQ 133의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으며 이미 여러 교도소를 탈출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알카트라즈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냈습니다. 모리스가 발견한 취약점은 그들의 눈높이 뒤, 바로 낡은 환기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금물에 부식된 콘크리트와 낡은 파이프가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문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앵글린 형제와 함께 비밀스러운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들은 감방 안에서 비밀스러운 공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훔치거나 주운 도구들, 예를 들어 숟가락에 손잡이를 깎아 만든 끌, 도난당한 선풍기 모터로 만든 드릴, 심지어는 손톱깎이까지. 이 조악한 도구들로 그들은 매일 밤 낡은 환기구를 파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교도소 오케스트라의 연습 소리나 밤늦게 울려 퍼지는 아코디언 소리에 묻혀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계획의 성공은 치밀한 위장술에 달려 있었습니다. 간수들의 야간 순찰을 속이기 위해 그들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이한 미끼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더미 헤드입니다. 화장지, 비누, 샴푸, 잡지 등을 섞어 차르처럼 반죽한 후 이발소에서 몰래 모은 머리카락을 심어 넣어 마치 밤새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죄수의 얼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교함은 간수들의 손전등 빛 아래에서조차 진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탈출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벌의 비옷을 훔쳐 접착제로 이어붙여 부풀릴 수 있는 뗏목과 구명조끼를 만들었습니다. 뗏목의 크기는 가로 4.2m, 세로 1.8m. 좁은 감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제작해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얼마나 광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악마의 섬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1962년 6월 11일,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탈출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밤은 없었습니다. 요동치는 파도와 바람 소리는 그들이 벽을 빠져나오는 소음을 완벽하게 감추어 주었습니다. 자정 무렵, 모리스가 가장 먼저 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더미 헤드는 침대에 누워 간수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세 남자는 교도소 건물 뒤편, 간수들이 순찰하지 않는 낡은 공용 통로로 진입했습니다. 차가운 쇠와 먼지로 가득 찬 그 좁은 통로는 자유를 향한 미로였습니다. 그들은 수직으로 뻗은 환기 파이프를 타고 3층 높이의 천장으로 기어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이 긁히는 소리와 숨막히는 침묵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그들은 날카로운 철 조망을 피하고 60m 높이의 벽을 타고 조심스럽게 해안가로 내려섰습니다. 자유의 땅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경, 해안에 도달한 세 남자는 급히 뗏목을 조립하고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샌프란시스코 해협에 그들의 운명을 내던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둠과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는 세 개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도관들이 순찰 중 새 죄수의 침대에 놓인 더미 헤드를 발견했을 때 알카트라즈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탈옥, 그것도 알카트라즈에서. FBI와 해안경비대는 즉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수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의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앵글린 형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구명조끼와 그들이 사용했던 고무, 뗏목의 일부가 북쪽의 엔젤 섬 해안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FBI의 공식 수사 결론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새 죄수가 조류를 이기지 못하고 차가운 물속에서 익사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고 17년 동안 수사를 이어간 끝에 1979년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만약 그들이 익사했다면 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살아있다는 수많은 추측과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앵글린 형제의 어머니에게 꽃이 배달되었다는 이야기, 형제가 브라질에서 포착되었다는 미확인 사진까지. 그리고 2013년 수사팀은 결정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존 앵글린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프랭크는 2008년에 죽었고 클래런스는 2011년에 죽었다. 나는 암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FBI는 이 편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 사건은 다시금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알카트라즈는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 만인 1963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세 남자의 탈출은 이 악명 높은 교도소의 존재 이유였던 불멸의 신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이 차가운 만주 속으로 사라져 역사의 비극이 되었는지 아니면 평생을 자유인으로 숨어 살며 교도소의 패배를 증명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카트라즈 대탈출 사건은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자유를 향한 갈망, 그리고 사라진 자들이 남긴 영원한 미스터리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